네, 안녕하세요. STEP의 박종성 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릴 단말기는 복합 단말기입니다. 복합 단말기의 의미는 재난안전 통신망 PTT 서비스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UHF의 통신 방식 두 가지를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복합 단말기라고 이제 명칭이 붙었고요. 그럼 복합 단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안전통신망과 기존 DMR 연결에 대한 구성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제1운영센터가 서울의 광화문에 있고요. 제2운영센터는 대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제3분소가 이제 세 군데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대구 제2운영센터에 붙어서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복합 단말기는 작전망하고 지휘망의 두 가지를 동시에 듣거나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타사 단말기에서 발언하는 내용도 복합 단말기에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전망으로 쓰고 있는 기존 DMR 단말기하고도 호환이 돼서 듣거나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 단말기의 외관, 하드웨어적인 외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단말기의 이제 전면과 뒷면을 보고 계신데요. 전면에 보시면은 3.6인치의 메인 LCD가 있고 상단에는 서브 LCD가 있습니다. 서브 LCD가 있는 이유는 화면이 꺼진 상태 또는 액정이 파손된 상태에서도 서브 LCD를 통해서 현재 통신 상태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제 PTT 키에 대해서 설정한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브 LCD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UHF 무선 채널, 이 노브키라고 하는데요. 이 노브키의 역할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UHF 채널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면에 이제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은 상단에 주황색 테두리가 하나 있고 하단에 주황색 테두리 두 개가 존재합니다. 상단에 있는 통신망은 재난안전통신망의 MCPTT 기능입니다. 하단에 있는 통신망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UHF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주황색 테두리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PTT 버튼을 눌렀을 때 그쪽 통신망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같이 주황색 테두리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 PTT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재난안전통신망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UHF 통신망 양쪽으로 본인이 발언하는 게 양쪽으로 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키가 6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키는 다른 메뉴로 진입했을 때 백키, 이전으로 돌아가기, 가운데 있는 동그란 버튼은 홈키, 이와 같이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전원을 켜거나 끌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P1, P2, P3에 대해서는 어떻게 존을 설정해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USB-C 타입으로 직접 충전하거나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대화면에 모니터로 단말의 화면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보시면은 후면 카메라가 존재하고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벨트 클립, 허리나 가슴 쪽에 착용할 수 있는 벨트 클립을 착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배터리를 분리하면은 안쪽에 이와 같이 유심 카드 꽂는 곳과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에서는 SD 카드 꽂는 두 개의 슬롯 중에 왼쪽에 SD 카드 유심 카드를 꽂아주시면 되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또한 같이 왼쪽에 상단 부분에 꽂으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충전 크레드 단자는 저희가 충전 크레드를 별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크레드에다가 단말기를 삽입한 상태로 또 충전이 가능합니다. 즉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크레드 충전과
USB-C 타입 충전 두 가지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면을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긴급 발언 버튼이 있습니다. 긴급 발언 버튼은 재난안전통신망의 PTT 서비스에서 가로채기의 기능을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가로채기란 상대방이 저한테 발언 중에 본인이 발언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긴급 발언 버튼을 누르시면 발언권이 본인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누르시면 발언권이 해지가 되는 그런 버튼입니다. PTT 버튼 바로 상단에 있는 버튼은 스마트 키라고 하는데요. 이 버튼의 활용은 이 PTT 버튼은 단말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DMR 쪽에 발언할지 PTT 쪽으로 발언할지 양쪽으로 발언할지를 결정하는 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름에 따라서 아까 첫 화면에 보인 것처럼 상단에 있는 재난망과 하단에 있는 UHF 주황색 테두리가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PTT 버튼을 누르시면은 UHF로 발언이 되던가 PTT로 발언 또는 동시 발언 이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 면을 보시면은 방수 헤드셋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를 처음에 받으시면 여기가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는데요. 그걸 열어보시면은 이와 같이 13핀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그 3.5파이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14핀 젠더가 그 박스에 동봉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착용을 하시고 그 유선 이어폰을 꽂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복합 단말기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말기를 보급을 받으시면은 본인의 전화번호가 할당이 됩니다. 전화번호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는 013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010, 011에 대한 번호하고는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망이기 때문에 일반 상용망하고 같이 통신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013으로 시작하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끼리만 음성 서로 수신을 하거나 발신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설정을 누르시면 디바이스 정보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정보를 누르시고 상태 버튼을 누르시면 심 상태 슬롯 1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본인 단말기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보입니다. 플러스 8213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본인이 상대방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때는 플러스 82를 빼고 013, 5100, 0710 이렇게 해서 발신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단말기 시간 설정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시간 설정은 특별히 필요가 없긴 한데 제가 이제 예시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시스템 쪽에 날짜 및 시간으로 들어가셔서 표준 시간대 선택을 누르셔서 서울 시간으로 설정하시면은 상단에 보이는 이 시간이 그 대한민국의 서울 표준 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있는 거는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통신망, 하단은 UHF 통신망 이렇게 구별이 된 상태에서 통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단에는 3개의 어플리케이션 앱이 존재합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그 통화 앱. 통화 앱은 013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발신할 때 사용하는 앱입니다. 가운데 있는 앱은 MCPTT 재난안전통신망 앱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앱이 되고요. 이 앱이 실제 상단에 있는 이 앱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UHF. 현재 채널이 여기 예시로 D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개의 채널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 아까 상단에 있는 로프키를 돌려서 채널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 앱을 실행시켜서 채널을 수동으로 터치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말을 보급을 받으시면 이 상단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 중에 LTE, 그 다음에 HD, 코리아, 랜, PS 이런 식으로 앞에 HD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단말기가 재난안전통신망에 붙어 있다, 통신이 가능한 상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UHF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단말기하고 동일한데요. 발신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신 버튼을 PTT 버튼 눌렀을 때 활성화가 되면서 안테나 바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잔량 및 현재 시간, 배터리에 대한 현재 상태를 100% 충전이 되어 있다. 이쪽에 보시면 40%가 충전이 되어 있다 표시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현재 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그 B, 그 다음에 액세서리 연결, 블루투스나 액세서리 케이블 연결됐을 때 상단에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아이콘이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업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MCPTT에 대한 무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PTT를 처음에 구동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첫 화면이 표출이 됩니다. 만약에 이 화면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하단에 있는 메뉴바 중에 다른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집 모양을 항상 선택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첫 화면으로 표출이 되고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SLP 광역그룹 1 이렇게 표출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본인이 통신하고 있는 주 채널이 됩니다. 주 채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PTT 키를 누르셔도 통신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발언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PTT를 발언할 때는 이 동그라미 버튼을 터치로 누르시고 발언하셔도 되고, 아까 기구적으로 왼쪽에 있는 하드웨어 PTT 버튼을 누르시고 발언을 하셔도 됩니다. 발언 시간은 최대 30초입니다. 그래서 30초가 지나면 키를 계속 누르고 계시더라도 자동으로 통신이 종료가 되고 다시 누르셔야지 다시 30초가 시작이 되면서 그 30초 동안 이제 다시 발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두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는 스피커 아이콘, 여기 마이크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아이콘을 한번 누르시면은 X표가 표시가 되고요. 이게 X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PTT 버튼을 누르고 발언을 하더라도 본인의 음성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를 한번 누르시면은 스피커가 꺼지게 되는데, 이게 꺼놓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발언을 하더라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영상 무전, 녹음, 가로채기 3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영상 무전은 현재 음성 무전 상태에서 영상 무전 아이콘을 누르면은 영상 화면으로 전환되면서 영상 PTT로 전환이 됩니다. 영상 PTT로 전환이 됐을 때는 본인이 해당하는 단말기만 전환되는 게 아니고 같은 채널, SLP 광역그룹에 해당하는 모든 참여대원의 채널이 동일하게 다 영상 통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됐을 때 발언 키를, PTT 키를 잡은 사람의 얼굴이 다른 참여대원한테 동시에 보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녹음은 현재 본인이 발언하는 거, 상대방이 발언하는 내용을 모두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한번 누르시면 녹음이 시작이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녹음이 종료가 됩니다. 가로채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단말기 상단에 빨간색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발언 중에 본인이 이 가로채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발언권이 본인한테 넘어와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두 번째 탭을 누르시면은 채널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탭 누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탭을 눌렀을 때 현재 채널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수신도 안 되고 발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속해 있는 통화 그룹을 설정을 해서 채널로 만들어 놔야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채널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통화 그룹으로 진입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통화 그룹들의 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소방 01, 부산 소방 02 등등에 대한 통화 그룹들이 화면에 보일 거고요. 그 통신을 원하는 그 통화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음성 무전을 누르시면은 그 채널이 하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본인이 발언하거나 수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예를 들면 부산소방 01이라는 이 채널의 통화 그룹에 참여되고 있는 그룹의 멤버 수는 총 50명입니다. 이 50명에 대한 정보들이 표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에 문자를 보내고 싶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문자 아이콘을 눌러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첨부하거나 파일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 본인을 뺀 49명이 동시에 그 문자나 그 첨부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PTT 버튼을 누르고 발언할 수도 있고, 단말기에 그 왼쪽에 존재하는 PTT 버튼을 눌러서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 음성 PTT 통신 화면에서 영상 PTT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버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영상 PTT 화면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검정색 화면이 표출이 되고요. PTT 버튼을 눌렀을 때 본인의 영상이 화면에 표출이 됩니다. 그 표출된 본인의 영상은 같은 채널에 참여되어 있는 상대방이 동시에 볼 수 있다,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PTT 화면에서 다시 음성 PTT 화면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이 영상 PTT 화면에서 다시 음성 PTT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 채널에 속해 있는 모든 참여대원들도 동일하게 음성 PTT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PTT에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 채널에 진입하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그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채널 리스트가 화면에 보입니다. 주 채널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부채널로 존재하게 됩니다. 부채널이 최대 존재할 수 있는 개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주채널 하나에 부채널은 최대 3개까지 화면에 표출이 되고요. 부채널의 오른쪽에 보면 스캔 기능이라고 또 아이콘이 존재하게 되는데, 걔를 키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켜놓으면은 부채널에서 들어오는 내용도 본인이 들을 수는 있고, 그리고 꺼놓으면은 부채널에서 들어온 내용은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주 채널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메인 채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PTT 버튼을 눌렀을 때 발언이 나가는 채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발언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채널의 그 메인 채널이 주 채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채널을 선택하시면은 그 채널에 해당 채널 오른쪽에 문자를 보내는 아이콘이 존재하고요. 이 아이콘을 눌러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첨부했을 때 해당 참여대원들이 동시에 문자를 받거나 첨부된 사진을 같이 받아볼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문자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화면인데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입력하시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샌드가 되는 거고요. 요 샌드 버튼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그 확성기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상황 전파 메시지를 보내실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일반 문자하고 상황 전파 메시지는 수신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림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 전파 메시지는 약간 긴급성을 요구하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렌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단말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방법은 하고 싶은 문자를 입력하시고 상황 전파 아이콘을 누르시고 발신 버튼을 누르시면은 상황 전파 메시지로 발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통통화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통화그룹을 보신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통화그룹을 활용하게 되시는데요. 정해져 있는 통화그룹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가던가 선박 쪽과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던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그룹을 하나로 묶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이미 짜여져 있는 공통통화그룹에 진입을 하셔서 하나의 통화그룹으로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공조할 수 있는 그러한 통화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화그룹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하단에 두 번째 아이콘을 눌러서 채널로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에 통화그룹으로 진입하는 아이콘이 존재하고요. 통화그룹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오른쪽 통화그룹 오른쪽에 점점점이라는 아이콘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공통통화그룹이라는 선택하는 항목이 하나 뜹니다. 저 공통통화그룹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존재하고요. 부산소방 관련된 단어, 해당되는 단어를 여기다가 예를 들면 부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공통통화그룹이 화면에 쭉 리스트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제 운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거고요. 검색하고 나면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검색된 리스트가 뜹니다. 검색된 리스트가 떴을 때 해당 진입하고 싶은 통화그룹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입장이라는 아이콘이 표출이 됩니다. 이 입장이라는 아이콘을 한번 선택을 하시면 통화그룹에 원래 없었던 방금 선택하셨던 공통이라는 통화그룹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공통통화그룹을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주 채널이 공통통화그룹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통화그룹에 해당하는 모든 대원하고 타 기관 사람들과 같이 하나의 채널로 통화로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UHF, 즉 DMR 무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T 버튼 위에 보시면 아까 스마트 키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누름에 따라서 상단에 있는 서브 LCD에 DMR에 관련된 채널 정보가 표출이 되거나 아니면 MCPTT라는 이름이 표출이 되거나 아니면 동시발신이라고 여기 표시가 됩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상단에 동시발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PTT 버튼을 누르면 재난망 쪽과 UHF 채널 쪽으로 동시에 본인이 말하는 것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단에 MCPTT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PTT 버튼을 눌렀을 때 상단에 해당하는 재난통신망 쪽으로만 발언이 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UHF 통신망에 대한 채널 정보가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PTT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UHF 쪽으로만 발언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에 따라서 재난정통신망만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R을 꺼야 되는 경우도 존재할 것 같아서 이제 DMR 끄거나 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말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가장 상단에 라디오 세팅에 들어가시면 이 네로밴드가 DMR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기본으로 켜져 있습니다. 얘를 한번 터치하시면은 꺼집니다. 그러면은 이 단말기는 MCPTT 재난통신망 전용 단말기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스마트키 PTT 버튼 상단에 있는 스마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상단에 동시 발신, MCPTT, 그 UHF 이렇게 표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널을 UHF에 대한 채널은 이 상단에 있는 노브 키를 돌려서 채널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상단에 MCPTT라고 표출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 노브 키를 돌려도 하단에 있는 UHF 채널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UHF 채널을 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항상 스마트 버튼을 눌러서 주황색 테두리가 UHF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노브 버튼을 돌렸을 때 UHF 채널이 변경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말기 하단에 보면은 이제 P1, P2, P3가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것과 유사한데요. UHF 통신 채널이 많을 경우에 존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존으로 구분하지 않으면은 채널을 찾기도 어렵고 찾기 위해서 로터리 키를 돌렸을 때 한참 돌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P1 버튼은 작전망 채널, P2 버튼은 현장망 채널, P3 버튼은 구분망 채널로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은 P3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노브 키를 돌리면은 구분망 안에서만 채널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그 복합 단말기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난용 통신망은 013으로 시작하는 그 통신을 전화를 하거나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앱이 전화 앱입니다. 여기 이제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전화 앱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상대방은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이제 013으로 시작하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누르시고 발신을 하시면은 1대1로 음성 통화를 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고 있는 화면이고요. 전화가 걸린 상태에서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전화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 013으로 시작하는 음성 통화가 그 다자간 통화를 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013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눌러서 통화가 형성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013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걸고 그 두 개의 전화를 하나의 통화로를 만들어서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하고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통화 추가를 누르시고 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병합을 누르시면은 세 사람이 같이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4명까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영상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상 통화를 거는 방법인데요. 013으로 시작하는 상대방 번호를 누르시고 그 전화 걸기 아이콘 누르는 게 아니라 상단에 있는 화상 통화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1대1로 화상 통화가 진행이 됩니다.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다시 끊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통화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음성 통화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화면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화면에 표출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아이콘은 이제 카메라 전환입니다. 단말기에 보시면은 전면에 카메라가 하나 있고 후면에는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면 카메라가 사용되게 되어 있고요. 요걸 한번 누르시면은 후면 카메라가 되면서 내 앞에 있는 영상이 상대방한테 보여질 때 그때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은 상대방이 발언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를 듣고 싶지 않은 경우, 지금 들을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 터치하시면은 되고요. 아니면은 스피커폰 형태로 통화를 원하실 경우에는 다시 누르시면은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걸 스피커폰 형태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문 메시지 전송하는 방법. 아까 PTT에서 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말기에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용 통신망 PTT 앱에서
문자를 보내는 방법, 또 하나는 단말의 고유한 기능인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PTT에서 보내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방법인 단말에 탑재되어 있는 메시지 앱을 통해서도 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이 메시지는 요 통신 앱과 동일하게 013으로 시작하는 상대방 번호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앱을 실행시키면은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013으로 시작하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하고 싶은 얘기 쓰신 다음에 샌드 버튼을 누르면은 문자가 발송이 되고요. 첨부를 하실 경우에는 이 골뱅이 버튼을 누르셔서 사진이나 문자 등등을 첨부해서 발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골뱅이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사진을 첨부하거나 또는 지금 사진 촬영을 해서 첨부하거나 또는 이미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첨부하거나 이 동영상 촬영을 선택해서 다시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첨부 또는 오디오 파일, 음성 파일을 첨부 등등의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첨부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 상태에서 샌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되는 이미지가 상대방한테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 문자를 끄거나 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난 문자는 수신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재난 문자 알림음을 들으면 안 되는,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정을 누르시면 앱 및 알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진입하시면 가장 하단에 긴급 경보라는 그 글자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위급 재난 문자, 긴급 재난 문자, 안전 재난 문자 등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거나 꺼져 있거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끄시면은 그 재난 문자를 수신받지 않습니다. 이 진동이 켜져 있는 거는 재난 문자가 왔을 때 알림도 되지만 단말기에서 진동도 같이 올 때 켜게 되면은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복합 단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